자, 4월 24일 갈게요. 4월 24일. 자, 4월 24일. 명일상조부터 매출대고로 받아 보관 중인 약속금 400만 원이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은행에 추심을 의뢰한 바, 추심했다는 얘기는 돈 내놓으세요 이렇게 의뢰한 바, 추심 수수료 4만 원을 차감한 금액이 당점의 국민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됐다 했습니다. 일단 말은 긴데 보통예금 통장에 돈 들어왔다는 얘기죠. 400에 보통예금이 얼마 들어옵니까? 396만 원이 들어왔다는 얘기죠. 4만 원만큼 빼고 받은 거죠. 뭐 준 거예요? 오케이, 수수료 비용. 이 수수료 비용은 나중에 실기입력하실 때 800원 듭니다. 우리가 900 영업의 비용 들어가는 건 단기 매매적으로 구입할 때 들어가는 수수료 비용. 무슨 말이냐 하면 수수료 비용이라 치면 계정 과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계정 과목 여러 개가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영업 외 비용으로 치라는 거는 900% 나오고 딴 거는 거의 다 800% 하시면 됩니다. 자, 대별에는 뭐 쓴다고요? 받을 어음이라는 채권 자산이 없으겠죠. 만기됐으니까 얼마짜리? 400만 원짜리 어음이 만기되더라. 당연히 받을 어음 지급어 뭐 한다고요? 거리스 들어가야겠죠. 자, 받을 어음 동그라미 들어가야지 감점이 없습니다. 자, 다음 4월 25일자. 4월 25일자 같은 경우에 성수기를 맞이하여 상품 포장을 위해서 일용직 근로자 5명을 일당 5만 원에 고용해서 25만 원 현금 지급했습니다. 자, 현금 지급했으니까 어느 배네? 대변에 현금 나가죠. 대변 현금 얼마? 25만 원. 4배를 뭘 한다고요? 요거 잡급이라고 그래. 잡. 4변에 잡급 25만 원. 잡급? 자, 이거 설명하면 했나요? 안 했죠? 자, 우리가 사무직 직원한테 급여 중에서 사무직 직원한테 주는 월급을 말한다고요? 급여라 이게 급여. 급여라고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데 생산직 직원한테 주는 월급을 말한다고요? 임금이라 임금. 임금. 왜 임금과 급여를 구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나중에 세법상에서 세법의 소득세법에서 자, 우리가 급여라는 게 있고 비급여라는 게 있어요. 급여가 뭐고 비급여면 하면 급여는 월급 받은 사람의 거기서 세금 다 떼는 게 급여라고 얘기하고 비급여라는 것은 세금 안 떼도 되는 월급 이걸 비급여라고 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여러분 회사에서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급여로 처리해서 세금을 다 떼는 회사도 있다는 얘기예요. 가서 바로 잡아야겠죠. 맞습니까? 그걸 알락하면 소득세까지는 공부를 하셔야지 알 수 있다는 얘기. 뻔히 뭐한다? 똑같이 월급을 똑같이 300만 원, 300만 원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얘는 부양가격도 똑같아. 부양가격 똑같은데 한 사람이 내는 세금,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내는 세금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왜 다르냐? 똑같이 받으면서 급여로 처리할 수도 있고 비급여로 처리할 수 있는데 비급여로 처리하면 그거는 세금이 안 붙는다고. 그런데 생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이 힘들기 때문에 비급여 부분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임금과 급여를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되시겠습니까? 자, 예, 구분하고요. 그 다음에 뭐 있다고요? 일용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주는 돈을 뭐라 한다고요? 잡급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세금 계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누구를 일용직 근로자라고 얘기하느냐? 회사의 상시 근로 고용 일수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3개월 다니면 그만둬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일용직 근로자를 부르고요. 단 건설직 같은 경우에는 1년까지 봐줍니다. 건설은 1년까지 일하더라도 그 안에는 일용직을 봅니다. 그럼 일용직은 좋은 건 뭐냐? 일용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일당 받아가시면 많죠. 일당 중에서 얼마를 제외한다? 15만 원 급여입니다. 비급여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당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받는 급여 중에서 우리가 받는 급여 중에서 20만 원 받는다면 20만 원 중에 15만 원 세금 안 내요. 5만 원 가지고 세금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완전 세금 계산 완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다는 얘기. 잡급이 뭐다? 이름이 조금 그렇죠, 그죠? 잡급. 그런데 잡급이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다.
4월 27일. 중요하다 그래서 4월 27일. 자, 사용중인 업무용 승용차 취득원가 800만 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400만 원을 태한 상사에 300만 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단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나중에 읽으면 이 문제에다가 부가가치세까지 끼워서 나옵니다. 그러면 머리가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읽을까도 이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왜 부가세 끼워서 나오면. 자,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랬습니까? 차량 운반부가 얼마짜리고요? 800만 원짜리. 그런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 있다고요? 400만 원 있다고. 그럼 이 차량 운반부의 순장부가액, 장부가액 얼마라고요? 400만 원이다. 즉 장부가가 400이라는 얘기는 지금 현재 실제 가치가 400만 원짜리는 얘기예요. 근데 얘를 얼마에 팔았다? 300만 원에 처분하고 해놨습니다. 300만 원에 처분했다고. 그러면 400만 원짜리 300만 원 처분하면 손해봐요, 이익 봐요? 손해보면 맞습니까? 처분 손실 얼마? 100만 원 맞습니까? 10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발생하더라는 걸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됐죠? 알고 있는 상태에서 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차를 팔았어요. 맞나요? 차를 팔면 어느 배네? 대변에 뭐가 오십니까? 차량 운반구라는 자산이 감소합니다. 얼마짜리 차량? 800만 원짜리. 대배 차량 운반구 800만 원. 차를 팔면 차에 대한 뭐가 필요 없다? 감가상각 누계액이 필요 없겠죠. 그럼 차별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없어지는데 얼마만큼? 400만 원. 여기서 주의할 점. 실기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설명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실기를 할 거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의 코드번호가 208번이에요. 이걸 굳이 여러분들 외우라는 거 아닙니다. 208번인데 감가상각 누계 치면 감가상각 누계 쫙 나옵니다. 몇 개지도 못해야 될 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차량 운반구가 208번이면 이 감가상각 누계가 몇 번 나오냐 하면 얘는 209번이에요. 다음 번호. 기계장치가 206번입니다. 그럼 기계장치의 감가상각 누계 몇 번? 207번. 건물이 202번이거든요.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 몇 번? 203번. 212번 비품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몇 번? 213번. 그럼 어느 부분부터 쳐야 될까요? 대변부터 쳐야겠지. 대변 쳐야지 차량 운반구 치면 208번가 알 수 있죠. 아니면 외워야 되는데. 그죠? 대변 치고 차변 치시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거를 300만 팔았으니까 뭐가 발생한다고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발생하더라. 얼마만큼? 100만 원만큼. 이렇게 분개 나올 거고요. 그럼 얼마 받아야 돼요? 3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300만 원 1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 300만 원 뭘로 처리합니까? 오케이. 300만 원은 미수금이라고 해결치래. 그래서 미수금은 거래소 가야 되니까 얘 동그라미. 이 27일자의 분계를 맞추신 분은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27일자의 분계를 나는 정확하게 맞췄다. 이분은 시험 쳐도 웬만한 시험 앞으로 다 붙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4월 30일자. 판범상의 파산으로 인해서 외성매출금 240만 원이 회수 불가능하여 대손실을 했다. 단 현재의 대손금 잔액이 얼마 있냐? 40만 원이다 해놨습니다. 됐습니까? 자, 외상매출금이 회수 불능됐다. 어느 변에? 대변에. 뭐가 없어진다고요? 외상매출금. 얼마만큼 회수 불능된 겁니까? 240만 원만큼이 회수 불능되어 대손 처리하는 겁니다. 이때를 대비해서 모아둔 대손금 잔액이 얼마 있다고요? 40만 원 있대요. 그러면 잘 모은다고요? 대손 충당금 있다고 그랬으니까 얼마? 40만 원. 처리하고 모자란 200만 원만큼 뭘로 처리한다고요? 대손 상각비라고 처리하면 되겠죠. 금액은 200만 원. 이해가시나요? 자, 얘 입력하실 때 마찬가지입니다. 외상매출금 우리가 거래소 넣어야 되는 거고요. 됐나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코드 번호가 몇 번이냐? 108번이에요. 외상매출금 108번. 근데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수는 몇 번? 109번이에요. 이거를 기억은 하셔야 된다. 다음 번호란 거. 얘 분개해놓고 입력하면서 차변부터 입력합니다. 대손 충당금이라고 대손 딱 치면 충당금이 쫙 찍어요. 이거를 찍을 수 없죠.
대변부터 치면서 외상매출금이 코드보가 108번이구나 하는 거를 아시고 난 뒤에 회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다음 문제. 5월 2일자가 있습니다. 5월 2일자. 5월 2일 국민은행에 예치된 정기 예금이 오늘 만기가 되어 원금 1,000만 원과 반기분 발생분 이자 40만 원이 당점의 보통예금 구자로 이체 입금되었다 했습니다. 보통예금 이제 돈 들어온 거 맞습니까? 다음에 말한다. 보통예금. 보통예금 얼마 들어온 거예요? 1,040만 원이에요? 1,040만 원. 자, 대변은 뭐가 만기된 겁니까? 정기예금 만기된 거 맞습니까? 자, 우리가 전산회계나 실기 프로그램에서는 정기예금, 정기예금 따로 쓰고 있습니다. 정기예금 하시면 돼요. 정기예금 얼마라고요? 1,000만 원. 한 번씩 정기예금 쓰면 이게 정기 예적금으로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묶어서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뭐가 발생했다고요?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얼마만큼? 40만 원만큼. 됐나요? 얘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 5월 6일자 나오나요? 자, 5월 6일자. 건물을 수리하고 수리비 50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습니다. 자본주 지출 60%, 수익주 지출 40%. 계속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한 번 나왔던 내용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나왔던 것들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별표 안 쳤네? 당연히 얘는 중요하겠죠. 그죠? 얘는 당연히 중요. 자, 5월 6일자 같은 경우에는 자, 일단 보통예금에서 지급했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보통예금 얼마라고요? 500만 원 문경 넘어가겠죠. 대변에 보통예금입니다.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건물을 쓰려야 돼. 자본재 추출과 수익 추출 나옵니다. 자본재 추출. 6월 얼마? 300만 원. 자본재 추출은 뭐라 했습니까? 건물의 원가에 포함시키라고. 얼마만큼? 300만 원만큼. 오리건 300만 원만큼. 그리고 나머지 40%만큼은 수익적 지출. 수익적 지출은 뭐로 처리하라고요? 투선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해라. 얼마만큼? 200만 원만큼. 희한하게 저는 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얘가 많이 헷갈리시나 봐요. 왜 헷갈리냐고 물으면 뭐 니라고 다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할 말 없죠. 그죠? 헷갈리나 봐요. 자꾸 헷갈리시면 하나만 집중해서 자꾸 생각하세요. 하나만 수선비 아니면 차량 유지비다. 뭐 했을 때 원상 회복시키는 거. 이거 수익적 지출에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보시는 수밖에 없을 하여튼 자주 틀리는 문제입니다. 자, 10일자입니다. 5월 10일. 네이처 권위의 4월 30일까지 외상대금 잔액 462만 원을 동영상의 발행, 당점 수취, 약속어음 80만 원을 배에서 양도하고 잔액은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자, 일단 매입처 권위의 4월 30일까지 외상대금 잔액 462만 원을 주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외상매입금에 부채가 없었습니다. 부채의 감소는 어느 배라고요? 차변입니다. 차변. 외상매입금. 그러면 얼마라고요? 462만 원 그랬습니까? 462만 원을 갚아주는데 대금 중에서 얼마만큼은? 80만 원만큼은 뭐 한다고요? 배서양 동영상에 발행 당점 수치 어음을 배서 양도하고 배서 양도하는 가지고 있는 어음을 주는 거죠. 맞나요? 대금 뭐 한다고요? 받을 어음 얼마? 80만 원. 그 나머지는 자기합수표로 지급하면 뭐라고 그래요? 현금이겠죠. 현금 얼마 됩니까? 382만 원 되겠죠. 이거 실제로 하시고 난 뒤에 검사해 보면요. 틀리는 분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왜 많이 틀리냐? 외상매입금 누구 거? 외상매입금 누구 거? 권위의 외상매입금을 주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이 받을 업은 누구 거? 누구 거? 동영상에 발행해 놓은 놈이라고. 무슨 말이 갑니까?
거래처를 적을 때 상대방 거래처가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적을 때 외상매입금은 권위의 외상매입금 462만 원 지급하기 위해서 거래처 동영상으로부터 받은 약속금을 배에서 양도하고 나머지 자기수표 지급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올 때 이 외상매입금은 권위 거고 받으면 누구 거라고요? 동령 거다라는 걸 구분을 할 줄 아셔야지 정답을 맞출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 예? 미지급금? No. 우리가 외상이라고 말 쓰는 거는 주된 거래인 상품의 거래에서만 외상이라고 말 씁니다. 사회 미지급 오는 거래는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과 우리가 이게 중요하게 왜 중요하냐 하면 상품의 거래이냐 상품의 거래가 아니냐가 상당히 중요하게 봐요. 회계에서는. 왜냐하면 상품의 거래는 계속 반복해서 있는 거래고 근데 그 미수급 미지급 같은 경우는 아주 강급 있는 거래죠. 맞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상이라 하면 상품이라고 한다는 게 아니죠. 이 문제에서 뭐라 했습니까? 매입처 권위의란 말 있죠. 맞습니까? 매입처라는 게 뭐냐 하면 외상 매입금 있는 상점 우리가 매입처라고 불러요. 그래서 매입처 원장, 매출처 원장의 말 썼죠. 맞습니까? 매입처란 말이 있는 거는 뭐냐 하면 외상 매입금 있는 상점 이걸 뭐라 부른다? 매입처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회계를 하는 사람들끼리. 되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12일자 보겠습니다. 시연상사로부터 판매용 상품 400만 원을 구입하고 대금은 전기에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을 대체하고 잔액의 2분의 1은 당전 발행 수표로 지급하고 2분의 1은 국민은행 발행 자기야 수표로 지급하다 이랬습니다. 문제를 좀 꼬으려고 저 열심히 노력을 해놨는데요. 자, 일단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어느 변에? 차변에. 차변에 상품. 얼마 매입했습니까? 400만 원을 구입하고 였습니다. 차변 상품 400만 원. 되겠죠? 자, 구입하고 대금 중에서 전기에 지급한 계약금 100만 원. 뭐라고 합니까? 전기에 지급한 계약금 뭐라고요? 선급금. 얼마? 100만 원. 그리고 2분의 1은 당전 발행 단수표. 뭐가 합니까? 당좌예금. 당전 발행 단수표니까 당좌예금. 2분의 1이 얼마입니까? 150만 원 될 거고요. 나머지는 국민은행 발행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 뭐예요? 현금. 현금 150만 원. 말 자체는 상당히 어려운 것처럼 해놨는데 결국은 당전 발행 수표는 당좌예금이다. 자기합수표 뭐라고요? 현금이다. 그 내용을 파악하느냐 못하느냐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선급금 조용하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그럼 동그라미 쳐야겠지. 자, 다음 날짜 5월 14일자. 5월 14일자는 조회를 해봐야 돼요. 자, 5월 14일자는 매입처 지례상사에 의해 상매금 잔액 중에서 2분의 1의 금액을 약속금을 발행해서 지급하다라는데 분계는 그냥 차별 뭐 나옵니까? 외상 매입금이 나올 것이고요. 근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대배 뭐 나옵니까? 지급업, 약속금 발행해서 대배 지급업 나오는데 이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매입자 지례상사의 외상 매입금 얼마인지 이거는 나중에 실기를 할 때 거래처 원장이나 찾아서 하는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그때 가서 해볼 거기 때문에 금액을 현재 알 수가 없어요. 외상 매입금과 지급업 둘 다 거래처는 들어가야 돼요. 그죠? 이렇게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4일자였고요. 다음 날짜, 한다고요? 그거를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출정보가 들어가 있는 상태, 컴퓨터로 들어가서 찾아봐야 돼요. 앞에 있는 걸, 날짜에 있는 걸 찾아서 찾더라도 그게 정답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얘기. 자, 19일자 볼게요. 사옥을 신청하고자 건물 500만 원, 토지 1000만 원을 구입하고 구입한 구건물을 철거하고 철거비 30만 원께 현금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건물 샀어요. 500만 원짜리 건물. 땅을 샀어요. 1000만 원짜리 땅을. 근데 이 건물을 철거해 버렸네. 철거했다는 얘기는 건물 없애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건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남아있어요? 땅만 남아있겠지. 토지만 남아있겠지. 그럼 차압의 토지 얼마? 1530만 원. 이해갑니까? 차압의 토지가 1530만 원. 대비 뭐라고요? 당좌 예금 1530만 원.
이해 가시옵니까? 땅도 사고 위에 건물 샀는데 건물을 철거해 버렸다고. 그럼 남는 거는 토지만 남더라. 그래서 1,530만 원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다. 자,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마저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5월 22일자 국민으로부터 원금 5천만 원을 3개월 동안 차입하면서 선이자 350만 원 차감한 금액이 당사의 당좌인 계좌에 입금됐다. 선이자는 이자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기로 한다 했습니다. 돈을 빌렸대요. 돈을 빌리면 5천만 원을 3개월 동안 차입하게 되면 차입했으니까 대비는 뭐가 증가한다?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하는 거죠. 이 부채가 얼마 증가한다고요? 5천만 원만큼이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돈을 빌리는데 선이자 350만 원 빼고 당좌의 계좌에 입금됐대요. 그럼 차변에 당좌 예금 해서 들어오는 돈은 얼마 들어온다고요? 4,650만 원만큼만 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친구야 5천만 원 빌려줘 하니까 친구가 야 통장에 4,65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거라도 빌려줘 5천만 원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차변에 얼마만큼? 350만 원 선이자 준 건 뭐로 처리한다?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단기 차입금은 거래처가 들어가겠죠? 그런 내기하면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내기를 한번 해갖고 이긴 적이 있었어요. 앉은 자리에서 얼마나 많이 빌리는 거냐. 친구들하고 술 먹고 놀다가 술 먹고 앉아있다가 뭐 돈 1억 그냥 전화 두 통하면 빌리는 거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다가 야 어디 가가 1,000만 원 100만 원 빌려 해봐 빌릴 수 있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게 내기가 된 거죠. 내기가 돼가지고 내기를 했는데 제가 이겼어요. 문자 한 통 딱 보냈는데 2천만 원이 그 자리에 바로 입금됐어요. 급한데 2천만 좀 빌려줘 이렇게 문구를 다 정했어요. 정해서 같이 문자를 이제 한 명씩 보내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그냥 2천만 원 통장에 딱 입금됐어요. 억수로 기분 좋았는데 그 친구도 잘 살고 있어요. 요즘은 돈 거래 안 합니다. 제가 그때 빌린 돈을 그날 갚았어요. 자, 5월 30일자입니다. 자, 거래처 정문구의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 상품 매출에 대한 외상대금이 외상매출금이겠죠, 그죠? 외상대금 1,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 기일보다 빠르게 회수해서 2% 할인해주고 대금은 당좌의 계좌에 입금받다. 자, 외상매출금을 회수했습니다. 외상매출금 받았으니까 어느 변에? 대변에 외상매출금. 얼마 받았다고요? 1,000만 원을 회수하면서. 약정에 따라서 빨리 받게 되면 돈을 깎아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깎아줬다고요? 2% 할인해 준 겁니다. 그럼 이건 매출 할인이라 이거거든요. 매출 할인도 원래 분계는 그냥 차별의 상품 매출을 분계하시면 돼요. 원래는 매출 애누리 할인 및 환출액은 매출 시에 무슨 분계? 역분계니까 차별의 상품 매출에서 2%는 얼마입니까? 20만 원. 상품 매출 20만 원 하고요. 나머지 금액은 당좌인 계좌에 받았으니까 차별의 당좌 예금. 해서 들어온 금액은 98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외상매출금은 동그라미. 그런데 이 상품 매출로 쓰는 거는 실질적으로 답을 보자면 100% 정답은 아니란 얘기예요. 상품 매출의 코드번호 몇 번이라고요? 401번이라고 401번.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오리지널 정답은 뭐냐 하면 뭐란다고요? 매출 할인. 제가 계정과 부를 때는 자, 매출이라 말씀은 총 매출액에서 마이너스 매출 엔트리 할인 및 환율을 빼면 순매출액이라고 했죠. 이 매출 할인인데 얘가 코드가 몇 번이든가요? 얘가 402번 아니면 403번이에요. 그래서 자꾸 헷갈려요. 실기 프로그램을 한동안 자꾸 안 만지니까 번호가 안 머릿속에서 헷갈려서 헷갈리는데 아니, 상품 매출에 대한 번호이기 때문에 402번 아니면 403번에 들어가는 매출 할인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가더라. 5월 31일부터 하고 좀 쉬고 옵시다. 자, 5월 31일 당사는 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3천만 원 기준 시가는 2,100만 원짜리인데 취득하고 대금은 수표를 발행해 주겠습니다. 대변에 수표를 발행해 주니까 대변에 당좌 예금이에요. 얼마만큼 수표 발행해 준 거예요? 3천만 원. 다음에 뭐랄까요? 했는데
이거 투자 부동산이에요. 투자 부동산. 내가 샀는데 토지를 샀는데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토지. 내가 판매를 목적으로 토지를 구입했다면 상품. 투자를 목적으로 구입했다면 투자 부동산이라 한다 그랬습니다. 되시겠나요? 지금 하셨는 문제를 우리가 오늘 쭉 했는 문제를 확실하게 자기 걸로 할 수만 있으면요. 시험 치면 무조건 그래서 반복해서 계속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아셨죠?